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9월에 시행된 고3 영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24번까지 주제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어떻게 푼다? 주제문은 글의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에 대한 틀을 설정한 뒤에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파악을 하고 나아가서 주제를 설정한 뒤에 주제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주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다 보면은 주제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20번 지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살아간대. 어떤 시간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것 같은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을. 자,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빠르고 확실한 솔루션을 찾고 있다. 이렇게 첫 문장에 대한 틀을 설정하고 이제 여기에다 맞춰가면서 글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컴퓨터 회사들은 방식을 광고하기 시작했대. 어떤 방식이냐면은 컴퓨터가 부모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컴퓨터가 부모를 대체할 수 있대. 이거 그냥 앞에랑 맞춰 읽으면 어떻게 광고하는 거야? 컴퓨터가 부모를 대체할 수 있다. 즉, 컴퓨터는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빠르고 확실한 솔루션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광고한다고 사람들이 이거를 찾으니까. 또 하나 읽어보면은 근데 얘는 너무 늦었대. 즉 TV가 이미 이렇게 광고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TV도 뭐 했다? 이미 얘네조차도 빠르고 확실한 솔루션을 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틀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고, 계속 보시면 진지하게 그러나라고 우리 소재나 방향성을 전환해주는 애가 나왔으니까 뭔가 내용이 바뀌겠구나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모든 분야의 교육인데 도덕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의 교육에서 우리는 실수를 한다는 거야. 가정할 때 특정한 내용이나 특정한 교육 방식이나 특정한 학생과 공간에 대한 배치가 우리의 목적을 이룰 거야 라고 가정하면 실수를 한대. 자, 다시 뭐 한다고? 우리가 실수한대. 실수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러니까 뭐가 나쁜 건지 보니까 자, 특정한 교육의 컨텐츠, 특정한 교육 방식, 특정한 배치가 목적을 이뤄준다라는 건, 자, 이 방식 쓰면은 이런 목적이 이루어져. 이거 어떤 해결책이야?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죠. 근데 이거 하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니까? 즉 however를 통해서 일단 뭐가 발생해서 뭔가 전환의 소재가 나왔고, 이게 전환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빠르고 확실한 솔루션이 뭐하다라는 거? 안 좋다라는 걸로 어떻게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바뀐 틀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정답은 더 어렵고 더 간단하대. 그러니까 우리, 즉 부모랑 선생이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는 아이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아이들과 이야기해야 되고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대. 다시, 우리는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고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대. 이거는 빠른 해결책이야? 조금 더 어려운 해결책이야? 자, 특정하게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하고 함께 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화해보래. 조금 더 harder, 어렵죠. 하지만 간단한 그런 해결책이다라는 거죠. 즉 빠르고 확실한 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부대끼는 이런 거를 제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바뀐 틀이 못했다, 반복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못해도 요쯤 읽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주제를 확정을 지으시고 뒤에를 빠르게 처리하셨으면 됐는데, 그래서 뒤에 계속 읽어보니까 아이들의 동행을 즐기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래. 우리가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하고 최소한 다른 사람들과 비폭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이건 어떻게 알려준다고?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간단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걸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제 확정 지으시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교육은 일상에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뭔 거야? 빠르고 확실하지 않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힘들지만 간단한 해결책이 되는 거겠죠. 답은 1번이고 도덕교육을 강화하란 말은 없었고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라는 얘기 없었고 텔레비전의 부정적 영향 얘기 없었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라라는 얘기 없었고 가정교육의 한계 얘기도 안 나왔다. 아이들의 온라인 예절교육 얘기 안 나왔고 적절한 콘텐츠 개발 얘기도 안 나왔으니까 다음 몇 번? 1번이 된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직업, 즉 전문직들하고 사회는 참여해왔다라는 거야. 협상 과정에 정의하려고 의도된 거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조건을. 마찬가지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누구랑? 우리 전문직하고 누가? 사회가 지금 뭐 하고 있대? 협상 중이래. 뭐 하기 위해서 협상 중인 거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얘네가 지금 협상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틀로 설정하고 이제 글을 맞춰서 또 읽어보시면 이 과정의 핵심에는 뭐가 있대? 긴장이 있대. 즉 전문가의 자율성 추구랑 공공의 책임감에 대한 요구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일단 우리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읽고 있는 지문에서 소재가 2개가 나온다면은 반드시 2개의 소재를 각각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2가지를 조금 비교하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 글에도 소재가 2개가 나왔죠. 전문가랑 사회가 관계에 대해서 조건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협상한 다음에 근데 전문직과 사회가 각각 뭐를 요구하는지 조건이 나왔죠. 첫 번째, 전문가는 뭐를 요구한대? 자율성을 요구한대. 사회는 뭐를 요구한대? 책임감을 요구한다라는 거. 즉 틀을 좀 확장시켜 보시면 전문가는 뭐를 요구한다라는 거야? 자율성을 요구한대. 우리한테 조금 자율권을 달라. 사회는 뭐를 요구한대? 자율권 줄 테니까 책임감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서로 요구한다라는 거죠. 여기 맞추면서 또 계속 글을 읽어보시면 사회가 권력과 특권을 전문직한테 주는 것은 전제가 된다는 거야. 그들의 자발성과 사회 복지에 기여하고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전제로 주는 거래. 근데 그들의 일과 사회복지에 기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치하는 방식인데 더 넓은 사회적인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사회가 권력과 특권을 줬대. 즉 다시 말하면 뭘 준 거야? 자율성을 줬다고 전문직한테. 근데 자율성을 줄게. 근데 뭐를 기본 전제로 깐다고? 사회복지에 기여해야 돼. 또 더 넓은 사회적인 가치랑 일치하는 방식으로 너네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 결국 자율성 줄 테니까 너네는 뭐 하라는 거야?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라겠죠. 같은 내용이 뭐 된 거? 반복됐네. 글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오랫동안 인식이 되어 왔대. 전문지식하고 뭔가 특권이 주어진 전문가들의 지위는 권위랑 힘을 준대. 근데 그 권위랑 힘들은 이미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이 됐다는 거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를 희생하면서? 그들이 이바지하는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오랫동안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졌대? 전문가들의 권위와 힘이래. 이건 뭐야? 자율성이죠. 그러니까 너네 자율성을 부여받았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한다라는 거야? 그 자율성이 어디서 왔다라고 인식한대? 걔네가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희생이라는 건 즉 누구의 희생인 거야? 사회의 희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문가가 권력을 왜 가진 거라고 생각해? 사회가 그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너네가 자율성을 받은 거라고 인식한다고. 그러니까 너네 뭐 해야 된다고? 책임 다 해야 된다고. 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틀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못해도 이쯤에서는 뭐 해야 된다 주제를 확정을 지으시고 뒤에를 조금 빠르게 처리하셨으면 됐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사람이 두세 기 전에 관찰했듯이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는데 정확하게 그들의 성향에 비례해서 어떤 성향이냐면은 도덕적인 체인을 두는 거야. 걔네 자신의 욕구에다가. 그러니까 다시 시민의 자유에 대한 자격을 받는다라는 건 그냥 뭘 받는 거야? 자율권이죠. 자율권을 부여받는다고. 근데 누구한테 자율권을 준다고? 내 욕구에다가 도덕적인 체인을 준다라는 거. 내 욕구를 통제한다라는 거. 욕구를 통제한다라는 거는
사회에다가 일정 부분 기여하는 책임감을 말하는 거겠죠. 또 한 번 반복. 책임이 있어야 그에 비례해서 자율권을 준다. 마지막 보시면 자율권은 결국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야. 또한 자율권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되돌릴 수 없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율권은 한 방향이 아니라고. 너네가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뺏는다고. 또 하나, 자율권이라는 건 절대적이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아니야. 마찬가지. 너네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뺏을 거야 라는 거. 결국 사회는 전문직들한테 뭘 요구한다?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거. 뭐에 대한? 자율권에 대한.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이걸 기준으로 하고 보기를 가시면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 몇 번? 1번이겠죠. 자율성은 뭐에 근거해서 준다라는 거야? 너네가 책임을 다해야지만 준다라는 거. 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 2번 보시면 전문직의 권위는 해당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이용되어 왔는지는 모르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 정비 얘기 안 나왔고, 전문직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사회 경제적 요구? 아니죠. 그냥 책임만 다하라고. 전문직의 업무 성과는 일정 수준의 자율권과 특권이 부여될 때 높아진다. 업무 성과 얘기 안 나왔다. 다음 몇 번? 1번이 된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기하학적인 모양은 너무 완벽해서 유도해낼 수가 없대. 심미적인 경험을. 자, 첫 문장 읽고 마찬가지 틀을 설정하면은 뭐가? 기하학적 모양이 어떻게 하면 너무 완벽해서 뭐 할 수 없대? 어떤 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대 없대? 없다라는 게 이 글의 틀이 되겠네. 마찬가지 맞춰가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뭐 하는 한 그들이 근본적인 개념과 생각에 일치하는 한, 근데 그 개념하고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확성을 가지는 건데, 그 정확성이라는 거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하고 뭔가 찬양했던 거래. 어쨌든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하고 찬양했던 정확성을 보유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아이디어랑 일치하면은 기하학적인 모양은 이해는 될 거야. 그러나 기하학적 모양은 감정에 어떤 상승, 어떤 불러일으킴을 주진 않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 기하학적인 모양은 상상력을 자유롭고 새로운 정도까지 이동시키지가 않는다라는 거. 자, 틀과 맞춰 읽어보면은 어떤 특징을 가진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하고 찬양했던 정확성을 보유한다는 그런 생각과 일치한다면 그냥 뭔 거야? 정확한 거라니까? 완벽한 거죠. 다시 기하학적인 모양이 정확성을 소유한데, 즉 perfect, 완벽하다면 그래, 그 모양이 grasp, 이해는 될 수가 있다. 근데 뭐 하진 않는데? 감정을 불러일으키진 않는데. 뭘 안 준다고? 심미적인 경험을 주진 않는다고. 또한 상상력을 새롭고 더 먼 자유로운 길이까지 이동시켜주지 않는데, 즉 그냥 상상력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미적인 경험도 없고 상상력도 안 준대. 그냥 틀이 한번 반복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뒤에 한번 더 보시면 형태랑 현상인데 반면에라고 마찬가지 소재를 전환시키는 접속사가 나왔다. 즉 소재나 방향성이 여기서 전환되겠구나라는 걸 명심하고 글을 읽어보시면, 반대로 형태랑 현상인데 일정 수준의 측정 불가함을 가지는 형태랑 현상이래. 또는 제약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나 현상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형태랑 현상의 능력이라는 거야. 숭고한 심미적인 경험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on the contrary 하면서 뭐가 발생했다? 소재를 마찬가지 전환시켰다. 어떻게 전환됐냐면은 얘가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 어떤 형태, 어떤 형상이래? 일정 수준의 측정 불가함을 가지고, 또 형태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는데, 다시 완벽한 애가 측정 가능하겠어? 완벽하지 않게 생긴 애가 측정 가능하겠어? 완벽하게 생긴 애가 측정 가능하겠고, 완벽하지 않은 애는 측정이 불가능하겠죠. 형태에 제한이 있는 게 완벽하게 생기겠어? 형태에 제한 없이 막 생길 수 있는 애가 완벽하겠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좀 완벽하게 생기고, 제한이 없으면 완벽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생기겠죠. 즉 제한이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퍼펙트하지가 않다라는 애인데, 이 퍼펙트하지 않은 애들이 뭐한대? 상상력을 자극하고 심미적인 경험을 준대. 얘네가 오히려 경험을 준다고. 즉 틀이 어떻게 바뀐 거? 퍼펙트하지 않은 애들이 오히려 뭐를 준다? 심미적인 경험을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가 바뀐 거? 방향성이 반대로 전환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맞춰서 글을 읽어보시면 기쁨인데 측정 불가능한 물체를 경험한 것과 연관된 기쁨이야. 즉 정의할 수도 없고 형태없는 물체,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연관되는 기쁨이래. 그럼 다시 측정 불가능하고 정의할 수 없고 형태가 없는 거래. 이거 그냥 다시 말하면 뭐야? 퍼펙트하지 않은 애죠. 퍼펙트하지 않은 애를 보는 기쁨은 정의가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 자신의 감정과 정신적인 활동을 즐긴다라고 정의가 된대. 다시 퍼펙트하지 않은 애를 보면 뭐가 온대? 기쁨이 오고, 또 이건 뭐 하는 거래? 자신의 감정과 정신적인 활동을 즐기는 거래. 퍼펙트하지 않은 걸 보면 기쁘고 즐길 수가 있대. 뭘 할 수 있다고? 미적인 경험할 수 있다고. 바뀐 틀이 뭐 됐어? 반복됐네. 틀이 전환되고 그 전환된 소재가 반복되면 이게 바로 뭐다? 주제가 되겠죠. 즉 이쯤에서 주제 확정을 지으실 수가 있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를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해 보시면은 네임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쁨은 구성된다는 거야. 조금 문제를 제기받아야 돼. 혹은 조금 문제를 겪어야 돼. 이해하고 회독하는 데 있어서 뭐를? 보도록 존재하는, 즉 우리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현상을 해독하고 이해하는데 뭘 당해야 된대? 챌린지, 좀 문제를 받아야 되고, 스트러글, 조금 투쟁을 해야 된대. 즉 우리는 완벽한 걸 봐야 챌린지 되고 스트러글 되는 거야? 불완전한 걸 봐야 스트러글 받고 챌린지 되는 거야? 퍼펙트하지 않은 거를 봐야 챌린지를 받겠죠. 즉 우리는 퍼펙트하지 않은 거를 봐야 뭘 느낀다고? 플레저?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 또 한 번 반복. 마지막 보시면 우리 furthermore이라는 게다가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말과 소재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글을 보시면 기쁨의 일부는 온다는 거야. 어디서 와? 누군가의 comfortable zone, 그러니까 편안한 존을 위반시켰을 때, 위반되게 했을 때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다시 comfortable zone이라는 건 뭐야? 편안한 공간. 자, 내가 편안한 거는 보기에 편한, 완벽한 걸 보는 게 편안한 거야? 보기 불편한, 불완전한 걸 봐야 평온한 거야? 완전한 걸 봐야 평온한 건데 그 완전한 걸 보는 컴포터블 존을 위반한대 라는 건, 퍼펙트한 나의 컴포터블 존은 뭐 한다는 거야? 위반한다. 즉 퍼펙트하지 않아야 된다고. 퍼펙트하지 않아야만 또 뭐가 온다고? 기쁨이 온다고.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됐다. 즉 퍼펙트하지 않으면 미적인 경험이 생긴다라는 요게 계속 반복됐으니 이거를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심미적인 경험의 다양성이래.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야 안 나왔고, 다양한 경험 얘기도 안 나왔고, 내재적인 아름다움이야.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모양이 있는. 완벽하면 아름다움이 안 느껴진다고. 불완벽함의 개념이야. 현대 심미 예술에서. 다시 불완벽한 게 이런 개념이야라는 얘기는 안 나왔죠. 어떤 것이 불완전한지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자연스러운 성향인 거야. 미적인 정확성을 향해서. 정확하면 안 된다니까. 미적인 기쁨은 어디서 온대? 제약받지 않는 걸로부터 온대. 제약받지 않는 게 뭐라고? 퍼펙트하지 않은 거겠죠. 답 몇 번? 5번이 된다. 마지막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법치국가가 되고 통치국가가 된대. 근데 그 세상들은 가진다는 거야. 도입된 시스템을. 공공행정과 관리의 뭐 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있고 틀을 설정하면은 우리는 어떤 국가가 되는데? 법치국가이자 통치국가가 되는데 뭐를 그냥 가진 거야? 행정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을 가진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왜 갖는다고? 뭐 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첫 번째 문장 있고 틀을 설정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맞춰서 글을 읽어보시면, 자, 이런 행정관리 시스템으로 도시에 있는 정부 기관들은 발달시켜왔대. 혹은 발달됐대. 제공하도록. 뭐를 제공하냐면은 점점 높아지는 수준의 서비스를 그들의 시민한테 제공하도록 발달됐고, 이런 서비스들은 제공이 된다라는 거야. 뭘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 또는 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통해서 제공이 된대. 즉 경찰이나 소방 또는 길거리 보수 유지 또는 시설 또는 쓰레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돈을 받거나 세금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즉 행정관리 시스템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근데 이 과정에서 뭐를 걷는다라는 것까지 일단 틀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틀을 조금 확장시키면서 이해할 수 있겠네. 또 보시면 빈번히 이것은 대체한다라는 거야. 시민의 참여를. 갑자기 무슨 말인지 하고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돈은 대체가 아니라는 거야. 시민의 책임감과 공공의 참여에. 시민의 책임감은 천천히 대신되어지고 있대. 정부에 의해서. 어떤 정부? 대체적인 제공자가 되고 있는 정부에 의해서 시민의 책임이 대신되고 있대.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조금 감이 잡혔을 거다. 다시 보시면 우리 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행정관리 시스템으로 질서를 유지한대.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는 어떻게 유지가 된대? 세금이나 돈을 걷는데. 까지 이해했어? 이해했는데 그 뒤에 갑자기 뭐라 그래? 빈번하게 이게 시민의 참여를 대체한다라는 말을 하고, 서비스에 대한 돈이 시민의 참여와 책임감을 대신하진 않지만 책임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 자, 지금 계속 공통되게 반복되는 내용이 뭐야? 시민의 참여를 대체한대. 시민의 참여가 대체된대. 시민의 참여가 점점 낮아지고 있대. 그러니까 다시 글을 이해해보면, 자, 세금하고 돈을 낸다니까? 세금하고 돈을 내니까 시민은 뭐 한 거야? 우리 돈을 냈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해버린다고? 시민들의 참여. 그 다음에 어떤 거? 책임을 뭐 한대? 낮춘대. 까지 틀이 확장됐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글을 읽어보시면 결론적으로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대. 태도랑. 그 다음에 책임감에 대해. 그러니까 책임감에 대한 어떤 감각, 생각과 책임감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야. 도시를 기반으로 둔 사회에서. 근데 어떤 책임감인 거야? 참여해라 라는 책임감의 변화가 있대. 다시 참여해라 라는 책임감의 변화가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변한 거야? 글을 통해서 이해하면은 책임 혹은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틀이 계속 확장이 됐어. 행정관리 시스템이 세금으로 돌아가. 그 세금은 참여와 책임을 낮춰 라는 걸로 계속 틀이 확장이 됐는데, 결국 마지막에 참여랑 책임감이 낮아진다라는 게 뭐가 되고 있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틀이 확장되고 최종적으로 확장된 틀이 반복이 된다 라는 건 그게 주제다. 즉 이쯤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이게 주제겠구나. 주제 확정 지으시고 뒷문장을 빠르게 처리하실 수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공동체라는 그런 감 혹은 연관된 책임감이야.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돼야 돼 라는 그런 연관된 책임감이나 공동체 감각은 따라서 뭐하고 있대? 감소되고 있대. 공동체 감각, 책임감 뭐 한다고? 줄어든다고. 다시 책임이 혹은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 번 더 반복. 정부의 대체야 시민의 의무와 참여에 대한 대체가 심각한 의미를 가진대. 정부가 뭐 한다고? 시민의 의무와 참여를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책임도 참여도 안 한다고. 또 이게 나쁜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라는 건 뭐야? 앞에 있는 책임과 참여를 안 하는 거겠죠. 이것은 방해한다라는 거야. 세상에 있는 국가들이 자연과 사람이 만든 재앙에 반응하는 걸 방해한대. 세계적인 준비의 형태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준비, 자연과 재앙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이렇게 반응하는 걸 뭐한대? 방해한대. 즉 정부가 참여와 책임을 대신해주는 건 안 좋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책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 글의 주제겠네. 즉 이거를 기준으로 보기로 가시면 합당한 시민의 책임은 어디에 있대? 그렇게 현명하고 타당한 정부에 있대. 정부는 좋다니까? 너무 좋아서 시민들의 책임을 대신해줘. 근데
시민의 책임을 진다고 안 진다고? 안 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사운드, 타당하다, 뭐 합당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아니고 항상 낫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즉 현대 정부의 역할. 자, 여기선 오히려 정부가 역할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역할을 안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3번 감소된 시민의 참여래. 이거겠죠. 감소된 시민의 참여. 시민이 뭐 한다? 책임과 참여를 안 한다고. 이거 뭐야?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래. 이거 왜 안 한다고 했어? 우리 세금 내니까. 그래서 뭐해? 정부가 대신한다고.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보시면 왜 세계적인 시민의식이 중요할까? 세계적인 시민의식이 왜 중요하대? 안 나왔죠. 이거는 그냥 시민의 책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최대화하는 방법이래.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얘기도 안 나왔다.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